그 압구정하면 생각나는? 로데오. 그렇구나. 이불. 그럼 불상이? 개 불상. 오, 맞아요. 불상. 그런데 입상이야. 들어갔다고요, 두 개가. 입구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 위를 보고 하늘 있다. 승천했다. 서 있다. 서 있다. 아, 근데 네, 왜 이런 입상이죠? 그러니까 서 있다를 써서 서 있다 이런 뜻. 자, 용미리는 동네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6mm 용미리에 모모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에라는 건 뭘까요? 그 불상 이름 아닐까요? 돌에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줄여서 마애불이라 부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용미리 마에 이불. 그럼 불상이? 불상. 오, 맞아요. 예. 그런데 입상이야. 들어갔다고요, 두 개가. 아, 아닙니다. 입구에 있다. 아닙니다. 하늘에 있다. 위를 보고 하늘 있다. 승천했다. 서 있다. 서 있다. 아, 근데 네, 왜 이런 입상이죠? 그러니까 서 있다를 써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대 때 세워진 건가요? 고려시대 때 불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럼 고려시대 때 모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새긴 거예요? 그렇죠. 이야 문화재네 역시. 그런데 크기가 17.4m. 우와 근데 그 시대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점프해서 쓰고 내려오고. 알았다. 이렇게 했어. 아니요 눕혀서 다 해놓은 다음에 세운 거야. 그렇게 큰 돌을. 그 바위 주변에 흙을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점점 이렇게 파서 내려오면서 하는 거예요. 괜찮죠? 오, 좋은 방법인데요? 그죠? 반대로 선생님, 전 진지하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사다리 이상 올라가가지고. 그럴 수 있죠. 사다리를 놓고 목숨 걸고 올라가서 할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목말을 해가지고. 17m. 역사 여행이라는 건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이제 석조물들은 석공이 만들어서 세워놓거나 단을 쌓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우리가 가는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은 기존의 산에 있던 바위를 그 상태 그대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위 자체만 하나로 된 석불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붙여놓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바위에다 새겼고 싸울. 얼굴과 이 갓 부분은 해서 조각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기술력으로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요. 현존하는 고려시대 불상이라고 하면 유명한 불상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 철천리의 마의 칠불상이라고 해서 바위 하나에 부처님 상을 여러 개 조각해 놓은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 미륵사지에 가면 석불 입상이 있는데 고려시대 통틀어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조금 어떻게? 우리가 드디어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에 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선종 임금님이 아들이 없어서 이제 걱정하고 있을 때 원신 공주가 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 두 분이 나타나서 내가 장지산에 살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상시 다른 꿈들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임금님께 이제 아뢰죠. 그랬더니 임금님도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장지산에 가봐라. 장지산이 어디냐. 그래서 찾아오니까 여기 이제 뒷산이 장지산이거든요. 장지산을 다 사사시 뒤져보니까 여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새기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입 있는 부분과 여기 이제 갓 있는 부분과 이렇게 분할이 돼.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입 있는 부분까지는 원래 산에 있던 바위, 암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조각한 거고 위에 얼굴 부분과 위에는 조각을 해서 올렸다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옛날 시대 때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 그러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희한하죠. 또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바위를- 처음으로 붙이니. 바위를 그렇게 붙이지는 않고 우리가 한옥을 만들 때 이렇게 조립을 한 것처럼 대부분의 저런 속수물을 층층이 쌓을 때는 하나는 너트처럼 하나는 볼트처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불거나 이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저거를 지금 저렇게 큰 걸 들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다루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 이게 머리하고 좀 다르죠. 네. 부처님은 약간 파마머리. 근데 모자를 쓰셨네요. 그렇죠. 저걸 갓이라고 그렇죠. 불러요. 가시 쓰셨네요. 저렇게 갓을 쓴 부처님 상은 미륵불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미륵불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는 부처인데 그 부처는 향기롭고 꽃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가시 모양이 다르죠. 네. 한 분은 동그란 갓을 쓰셨고 한 분은 네모난 네모난 갓을 갓. 쓰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갓을 쓴 거를 원립불이라고 말해요. 원립불. 그리고 네모난 건 방립불 광립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중에 천원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높고 낮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있어야 또 땅이 있어야 뭐든지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둥근 원립을 쓰신 분이 남자분이시고 방립불을 쓴 분이 여자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네. 네, 연꽃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기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이걸 내려다본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연꽃 줄기만 있고 위에 지금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병처럼 연꽃을 꽂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고 네,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네, 그렇습니다. 경청하셨군요. 이렇게 경청한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가 없어. 하나가 더. 애기. 그쵸? 애기 부처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여기 왼쪽 어깨에 원립불 어깨에 이렇게 작은 부처님이 계셨고 이 부처님 뒤에 또 석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께서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승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기를 오셨어요. 그런데 마을에 있는 유지분들이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하니 이렇게 불상을 조성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내려다가 저 밑에다가 이제 모셔놨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하고 조금 지금 이제 다르긴 신기하다.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위험해서 뒤로 못 올라가지만 전에 한참 오래 전에는 뒤에 올라가서 여기 계신 두 분이 어디를 보고 계실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의주대로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간 사람도 많지만 의주대로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간 사람도 많았다고 전해져요. 여기에 그 원신 공주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 불상을 세운 다음에 태기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산후라는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원신궁처럼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그런 그 분들이 오셔서 기도처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랍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고려시대 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장미불 옆에 보면 가위를 자세히 찍으면 이런 게 하얀색이 지금 나타나요. 이게 지금 희끗희끗한 게 그렇죠. 새겨 넣으신 글씨죠. 건가? 근데 이 글씨를 아무도 해독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사학자가 와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조선 세조 정의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고려시대 불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조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조선시대 거다. 그런데 불상 자체는 조선시대 형식하고는 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여기 앞에 있는 산 너머는 화조 삼릉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네, 그 압구정하면 생각나는 로데오. 그렇구나. 압구정하면 아까 방구정은 황희정 승의 그 정자고 화석정은 율곡 선생님의 네. 정자인 것처럼 한 명의 정자가 있었던 곳이 그 한강변이어서 거기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압구정이거든요. 그분의 따님이 두 분이 여기 삼릉에 묻혀 계셔요. 그러니까 한 명에는 세조를 도와서 나라의 기틀을 다듬은 사람이니까 아마 여기를 기복 사찰처럼 불상을 세운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게 생긴 내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벽제 간지서부터 헤어먼들을 통해서 지금 의주대로 지나가는 길 가에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이제 한양서부터 북경까지 가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도 보름에서 한 달, 뭐 길게는 2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사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역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경고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그렇죠.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갈 때 마음이 신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임무도 잘 수행해야 되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둘러서 기도를 하고 의주로를 지나가는 많은 문인들이 여기를 둘러서 기도를 하고 또 시를 남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녀온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먼 길에 오신 분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코스를 저희가 다 둘러본 거네요. 그렇죠. 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게 길을 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길이 있어서 길을 가고 또 길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물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생기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길인데 아주 먼 길을 가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여기에 와서 위안을 얻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좀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고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의주 오는 길, 이 길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또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킹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의 제일 끝에 가면 한강과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두산성이 있습니다. 오두산성은 백제의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는 오두산성을 관미성이라고 적고 있어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오두산성이 관미성이 맞다면 관미성은 백제의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는데 고국 원왕의 손자인 광개토 대왕은 그 원수를 갚고자 관미성에서 백제와 결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 흔적을 오두산성에 가면 만날 수 있고요. 그 산성 유적이 지금도
군사 유적으로 남아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